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투표 용지 부족 사태로 말미암아 지금 엄청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과연 부정선거 규명이 될 것인가? 재선거가 될 것인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자, 이걸 하자면 정치권 전체가 뭔가 이렇게 들썩거려야 됩니다. 특히 이제 국민의힘의 그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데 장동영 대표가 지금 칼을 뽑은 것 같긴 해요. 자,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게 심상치가 않은 게 뭔가 이렇게 새로운 분기점이라고 할까? 분수령이 지금 만들어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선관위 하면은 그야말로 철옹성, 그들만의 세계잖아요. 그 누구도 들어가지를 못해. 경찰도 못 들어가고, 검찰도 못 들어가고, 국정원도 안 되고, 감사원도 안 되고, 그 누구도 손을 못 댔다고. 왜?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헌법기관에 대해서 뭘 하려고 하면은 헌법에서 허용을 해야 되거든. 그 조항이 없어. 그 조항이. 지금 수사기관이라든가 뭐 이런 감사라든가 이런 모든 것은 법률 그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법률 위에 헌법이 있잖아요. 헌법이 최고죠. 법으로서는. 그러니까 법률에 뭐 어떤 뭐 조항이 있더라도 선관위를 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계속해서 그들이 내세운 게, 정가의 보도로 내세운 게 우리는 헌법기관이다 이거죠. 그런데 이번에 웃기게도요, 그 헌법기관이, 그 선관위가 스스로 문을 오픈시켰어. 사실상 스스로 오픈시킨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봅니다, 이번에. 언론에서 막 융단 폭격을 지금 때리고 있죠. 지금 보면 선관위에 대해서 부실 관리, 그리고 형편없는 조직이다라면서 여야 없이, 좌우 없이 마구 그냥 융단 폭격을 하고 있죠. 심지어는 여권에서도 선관위를 없애버리자, 이런 주장이 터졌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선관위가 지금 뭐 완전히 무방비 상태 같은데 그냥. 그러니까 이런 뉴스가 나오는 거죠. 이거 벌써 3일째입니다, 벌써. 합동수사본부, 검찰, 경찰이 지금 같이 하고 있는데요. 선관위 서버 4월째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소위 애국 우파, 자유 우파라고도 할 수도 있고 부정선거 규명 운동 하시는 분들이 꿈에도 그리던 상황이 이거거든. 서버를 한번 까보자. 서버 한번 열어보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했던 것도 서버를 까보기 위해서 했던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근데 못 갔잖아요. 결과적으로 지금 보면은. 서버 까 운동을 계속 해왔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습게도 이렇게 서버 까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3일 전부터 시작됐는데 이 무방비야. 선관위 안에서 여기에 대한 어떤 저항도 없대요. 지금. 그냥 백기야, 백기. 이게 뭐냐라는 겁니다. 이게.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요. 저기서 정말 부정선거를 들추기 위해서 저렇다라면은 대찬성이고 박수 칠 일이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번에 선관위가 저지른 투표 용지 부족 사태 그것에 국한해가지고 그 이슈만을 다루기 위한 서버 데이터 검사하는 것이라면은 이거는 오히려 역공이 오히려 역풍이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진행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좋지 않게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랄까 대위 같은 것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들이 저렇게 순순하게 그냥 문을 열어주고 항복할 집단이 아닙니다. 이게 만일에 현 여권하고 뭐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거라면은 이거는 정말 경악할 일이죠. 재앙입니다. 재앙. 오히려 더 나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 부정선거는 건들지도 않고 그냥 이게 단순 실수 같은 걸로 몰아가면서 그냥 끝을 내버릴 수도 있거든. 또 아니면요. 이재명 쪽에서 문재인 쪽을 치기 위해서 일부 부정선거를 살짝 건드릴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근데 그거는 가능성이 높지 않아요. 왜? 그렇게 할 경우에 국민이 지금 이대로 있는 게 아니고 더 크게 이제 이렇게 에너지가 폭발하겠죠. 부정선거 맞구나 라면서 그냥 거대한 그냥 화산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건 두려워서 못할 거고 결국에는 국한을 시켜서 하는데 선관위 조직을 치기 위한 수단으로 또 활용할 수도 있고 지금 현재 선관위 내에 이제 인적 구성을 보게 되면요. 선관위 핵심 보직은 선관위원들이거든요. 9명인데 그 중에서도 최고가 사실상 선관위 전체의 뭐 넘버원으로 이제 볼 수도 있는 사람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아니고 상임위원이죠. 이 상임위원이 위초란이라고 변호사인데요. 이재명하고 사시동기예요. 이 사람을 거기 꽂아놨다니까. 이재명이 직접 꽂아놨어 거기. 이 사람이 지금 주도가 되어가지고 뭐 사태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외부인들 6명 이렇게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이 주도한 거거든.
근데 거기서 나오는 조사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지금 서버를 저렇게 검경합동수사팀이 저렇게 열었다라고 하는데, 와, 지금 기급할 일 아닙니까? 그렇게 열리지 않던 게,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할 때 왜 못 열었나? 이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저렇게 쉽게 열리는데, 권력의 힘으로 수사 지시해가지고 열어라! 이렇게는 할 수가 없었나?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앞에 영상 그 댓글 좀 보니까 그렇게 좀 탄식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댓글에 그런 게 몇 개 있더라고요. 그런 게. 뭐 그건 지나간 일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아마 그렇게 지시해도 먹히지 않았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우파 대통령, 보수 대통령이 내리는 지시, 명령은 힘이 없어요. 국회가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재명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도 지금 뭐 수사팀을 구성하라, 뭐 어쩌고 하라고 지시를 하잖아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나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보수 대통령은 그런 걸 못한다니까. 근데 이재명 이거는 뭐 국회가 받쳐주지, 뭐 절대 권력을 쥐었다라고 봐서 그런지, 걸핏하면 무슨 주요 사안이 터지면 수사하라, 뭐 수사팀을 구성하라, 뭐 이런 식으로 지시를 한다니까요. 이건 수사 개입이잖아, 어떻게 보면은. 근데 보수 대통령은 수사 개입 뭐 그런 공격받을 소지가 있어서 그런지 못하더라고. 도대체가 조금 하려 그러면 수사 개입 바로 이렇게 나오긴 나옵니다. 근데 그게 우리나라 정치가 벌써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져 있다라는 걸 이제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심상치가 않다. 위철환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뭐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릅니다만, 저는 이 사람이 굉장히 위중한 상황이다라고 봅니다. 위철환. 여기 이제 갖고 와보면 이 사람인데요. 위철환. 여기 있잖아요. 1986년 10월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18기로 수료하였다. 이게 이제 이재명하고 사실 동기란 얘기입니다. 예. 자, 이 위철환이가 지금 현재 상임위원입니다. 그러니까 대빵이야, 대빵.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형식적 자리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대빵이죠, 이 사람이. 이 위철환이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거를 우리가 그동안 이번 이 사태 거치면서 충분히 논의를 안 했다라고 봅니다, 저는. 이 사람. 자, 장흥군이 어딥니까? 전라도에 있죠. 대한민국의 초등교사 것이었군요. 중동고등학교 출신, 서울대학교, 교육대학교 출신, 성균관대학교 뭐 등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사람 위철환 68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이 사람이 지금 현재 모든 것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 20일,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고 나서 임명이 된 인물이죠. 이런 사람입니다. 쭉 보면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이 사람은 학교를 여러 번 다녔네요. 서울교육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여기서도 학사학위 또 2번 받았네, 그냥.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어떤 이력을 갖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과연 믿을 만한 사람이냐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전체적으로 이번에 선관위 공무원들의 기강회의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투표 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 노태학 위원장이 자진 사퇴를 했고요. 이 사태가 진정되고 후임이 임명될 때까지 그 수습 총책으로 바로 이 사람 직무 대행을 지금 맡고 있는 거죠. 저는 이거 심상치 않은 사태라고 봅니다. 이 사람을 믿고 안 믿고는 나중에 가보면 알겠습니다만 너무도 석연치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언론들이 지금 위철환에 대해서 주목되는 기사가 거의 없어요. 이거는 뭔가 큰 걸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에서 파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을 이대로 두고서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나경원 최근에 이런 발언을 했네요. 선관위 실권자는 위철환이다. 출국 금지하고 수사하라. 이런 것도 있네요. 나경원 잘합니다. 이런 걸 해야 된다고요. 지금 이걸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지금 나경원이 감을 잡았네. 지금 이런 게 나오네요. 이런 거. 나경원 선관위 실권자는 위철환이다. 제가 이 선관위 실권자 얘기를 제일 먼저 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지금 주동이 되어서 움직인다라는 말을 유튜브 중에서도 아마 제가 제일 먼저 하지 않았나 싶은데 정치권에서 드디어 반응을 하네요. 이렇게 지금 막 나온 뉴스입니다. 이거에 이 대통령 유야무야 덮는다면 탄핵 사유다. 야주도 특검해야 된다.
이 사람 출국 금지시켜야 됩니다. 저는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이 바로 이 위천환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번 수습 총책이 되어 있다라는 것도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을 그대로 두고는요, 고양이 앞에 생선 맡기는 격이죠. 자, 나경원 의원 최근 발언을 보니까요, 이 사람이 실권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출국 금지와 수사 개시를 집중시켜야 된다. 나경원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진짜 당장 물러나야 할 사람, 당장 출국 금지 조치를 받고 철저한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은 오히려 비상임인 노태학 위원장보다 바로 실질적 실권자 위천한 상임위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천한은 이재명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이자 밥친구로 알려진 막역한 사이다, 이런 글이 여기에 나와 있네요. 밥친구. 와, 충격적입니다. 예? 그리고 이재명이 민주당 대표 시절에 민주당 그 윤리심판위원장까지 지낸 게 바로 위천한이다. 그야말로 친이재명계 노골적인 편향 인사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천한이가 주동이 되어가지고 셀프 조사를 한다는 것은 이거는 어불성설이죠. 조사가 아니라 이거는 뭐랄까, 속임수의 공작에 불과하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진 사퇴를 요구해야 됩니다. 지금은 위천한이가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재명이 자신의 측근이 장악한 선관위의 총체적 불법과 직무유기를 이대로 유야무야 덮고 넘어간다면 이것은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린 명백한 탄핵 사유다. 야당 주도 특검이 아니면 결코 제대로 된 수사, 진상규명이 불가하다. 반드시 야당이 주도하는 특검을 해야 된다, 이렇게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세훈은 당장 나서라. 내가 오세훈 당선자라면은 당장 재선거 요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경원의 재발견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상황입니다. 저는요, 너무도 이게 이상한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을 일러서 내란이라고 저들이 계속해서 몰아붙였잖아요. 친위 쿠데타라 그랬죠. 저는 이게 오히려 친위 쿠데타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보니까 자작 테러, 자작극,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거를 가벼이 보면 절대로 안 됩니다. 국민의힘에서 지금 할 일 중에 한 개가 시급한 게 바로 이 위천한이가 누구냐? 위천한이가 정말 이재명과 지금 손을 잡고 지금 어떤 공작을 벌이고 있는 거냐? 국민의힘도 치고 민주당 안에 친문 세력들도 수박들도 치는 그런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두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지금 놀라운 상황입니다. 그거를 지금 위천한을 통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이 아닌가? 정말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자, 누리PD 김준희 TV였습니다.